자존감이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사실 그 스스로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질책하는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한번 여기에 잘 써드릴게요. 인간의 무의식 상태, 즉 비의식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 이렇게 하면, 예.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바다에 떠 있는 빙하예요. 예. 그림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바다에 떠 있는 빙하입니다. 예, 빙하인데, 여기 요만큼만 나와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그림을 어디서 많이 배우시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배우시면요, 의식 세계와 비의식 세계를 배우실 때 많이 배울 거예요. 여기를 의식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비의식이라고 하는데, 일명 무의식 상태. 무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왜 이게 비의식이라고 요즘에는 좀 학계에서, 심리학 학계에서 비의식이라고 자꾸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바꾸냐면요. 예전에는 이걸 의식이 컨시언스고, 뭐 무의식이 이제 언컨시언스인데, 이걸 직역하다 보니까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걸 갖다가 직역을 하게 됐어요. 일본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못 무의식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없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의식이 없으면 약간 마탱이가 간 약간 이렇게 뭐 사람이 몽어한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게 돼 가지고, 이걸 무의식이라고 자꾸 쓰다 보니까 사람이 마탱이가 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무의식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없애고 비의식으로 바꿔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비의식이라는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거고, 비의식 안에는 크게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프로이트 이론이에요. 프로이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만든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즉 우리가 요즘에 뭐 심리치료 받잖아요. 그러면 다 프로이트식으로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를 갖다가 프로이트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했어요. 그 인간 세계, 마음 세계에는 어떤 게 있냐?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다시 써볼게요. 자아, 그리고 초자아, 그 다음에 여기를 본능이라고 할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 자아는 이제 우리 용어로 보면 에고라고 하고, 그 초자아는 슈퍼에고라고 하고, 예. 본능은 이드라고 합니다. 이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슬기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어려운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지만 이거 뭐 들어보자. 최대한 제가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주 재밌게 얘기해드릴게요. 자아는요, 여러분의 마음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여러분의 분신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언제 생성된다? 저번 시간에 얘기해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성장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다 생기는 게 여러분의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들의 어떤 분신이, 마음속에 분신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초자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심.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착한 행동을 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것도 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항상 착하고, 나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좀 나쁜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죄책감에 너무 빠져서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심리학에서는 이제 초자라고 하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알겠지만 인간의 욕구들이 있죠. 뭐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인간의 뭐 성욕도 있죠. 여러분들 인간 다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본능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본능이라고 하는데, 지금 옆에 있던 제가 얘기를 해드린 이 양심이라는 놈과 본능이라는 놈은 이 의식 세계로 그대로 튀어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막 먹고, 섹스하고 싶을 때 막 섹스해버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자아라는 놈이 중간에서 본능과 초자아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중재를 해서 의식 세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 자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자아라는 놈은 여러분의 자아 존중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아나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이제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채찍질을 가하잖아요. 그러는 순간 이 자아의 역할이 축소됩니다. 예. 자아의 역할이 축소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양심과 본능 사이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를 못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능하고 양심이 있는 놈들이 여기 의식세계로 막 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매우 불안 증세가 일어나요. 정서불안이라고 하죠. 예. 우울증이나 막 이런 것들 생기는 것도 정서불안의 일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게 이 의식세계로 튀어나오기 전에 요 사이를 전의식 단계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 모르겠네. 근데 이 전의식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이 전의식 단계에서 막아줘요. 예, 관문에서 막아주는데 그 굉장히 불안한 증세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의식세계로 튀어나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게 행동이 되고 정서불안이 심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얘기했지만 악습을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아 존중감은 점점 떨어지고 여러분의 불안 심리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앞서서 제가 뭐 우리 슬기님도 그렇고요, 아간양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 연애 상담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제가 여태까지 10년 가까이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것들이, 사람들이 자아 존중감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안 증세로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게 경험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프레임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자아 존중감을 높여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갖다가 저는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의 자아 존중감이 떨어져 있으면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항상 나는 가치가 낮은 사람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자아 존중감을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집착이나 뭐 여러 가지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내가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우리 아간양님 사연도 그렇고 슬기님 사연도 그렇고 지금 오늘 설명해드릴 하하송님 사연도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의존하면 안 되고 좀 멘탈적으로 내가 의지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뭐예요? 이 마음 세계가 그렇지 않은 걸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어떤 거에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의식 상황에 있는 요 세계에서 만들어진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처리를 해야 되고, 만약 자기 혼자서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심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다 공부하고 뭐 최면도 배우고 해가지고 심리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가지고 제가